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4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 금융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의 평균 금융자산은 7천만 원이고 예금과 적금이 58%, 저축성 보험 18%, 주식 16%, 채권 1.5%, 기타 6.5%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소득자 중 78%는 이미 주식, 채권, 펀드 등을 보유한 금융투자자였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금융투자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자 중 43.9%가 최근 1에서 2년 사이에 투자를 확대했으며 15.0%는 최근 1년 사이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를 확대한 이유를 묻자 저금리가 지속되면서와 투자를 안 하면 목돈 마련이 어려워져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의 총 자산은 평균 4억 1천만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기타 신용대출 등 총 대출을 제외하면 40대의 순자산은 평균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인이자 프로농구단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반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주목하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 큐반은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향후 10년 내 가장 매력적인 가상자산 비즈니스로 이더리움과 대체불가 토큰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이 티켓과 기념품 구매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지만 잠재력이 더 높은 가상자산은 이더리움이라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큐반은 대체불가 토큰에 대해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음악이나 동영상,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해 홍보나 광고 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만 대체불가 토큰을 사용하면 이를 판매하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크 큐반은 대체불가 토큰은 무형의 콘텐츠를 상품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 17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는 특별 배당금 성격의 10.7조 원이 더해진 제52기 기말 배당을 포함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권이 상정됩니다. 또 박병국, 김종훈 사회이사와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사내이사의 재선임 등 안건과 올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주들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3월 7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주총회는 삼성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 증가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주주총회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25,000달러 수준의 저가 보급형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해당 차량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모델2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모델2에 대한 간단한 디자인 스케치를 공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산업 디자이너 클레버 실바가 모델2 차량의 콘셉트 디자인 이미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소형 해치백 스타일의 모델2 이미지는 테슬라 모델3를 축소한 형태로 보입니다. 차량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대신 배터리 용량도 줄여 주행 가능 거리는 300km 수준입니다. 다만 테슬라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각종 편의사양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새로운 고효율 4680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하는 2024년 무렵 모델2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타타그룹 산하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제규어 랜드로버가 전기차 제조사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제규어 랜드로버는 2030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만 판매합니다. 제규어는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랜드로버는 앞으로 5년간 6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죠. 랜드로버의 첫 전기차 모델은 2024년에 출시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이번 계획에 매년 약 3조 8천억 원을 기술 개발과 관련 서비스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이번 전환이 성공하면 모든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이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차도 제작 중이며 1년 안에 도로주행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티에리 볼롤의 제규어 랜드로버 CEO는 이번 전략은 양보다 질을 강조한 것이라며 영국이나 세계 다른 곳의 자동차 공장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택시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들도 적지 않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전기 택시 약 3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700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죠. 차량을 보급한다고 해도 충전시설 등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까진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사들도 전기 택시를 기피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서울시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목표치를 그 절반 수준으로 잡은 것도 이런 점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기 택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맹택시 마카롱 M을 운영하고 있는 KST 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마카롱 그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블루를 운영 중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월 기아자동차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차 물량은 택시를 포함해 총 1만 1,484대입니다. 올해 택시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팻 겔싱어가 인텔의 신임 CEO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팻 겔싱어 CEO는 신임 CEO로서 기술 발전의 모든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회사의 위대한 아이콘을 되찾아 다시 미래의 리더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정말 감격적이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팻 겔싱어는 지난 1979년 인텔에 입사, 30년간 인텔에 근무하면서 인텔의 첫 번째 최고 기술 책임자까지 올랐습니다. 재직 기간 중 USB 및 와이파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고 486 프로세서 아키텍트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인텔 코어 및 제온 프로세서 제품군 개발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팻 겔싱어는 이후 EMC 사장, VM웨어 CEO를 거쳐 올해 2월 15일 인텔로 복귀해 신임 CEO에 취임했습니다. 팻 겔싱어 취임에 따라 인텔은 최근 주도권을 잃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선도 업체로 위상 회복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해 2분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바백스와 백신 2천만 명분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백신 확보 물량은 기존 5,600만 명분을 포함해 총 7,900만 명분이 됐습니다. 정부는 3분기 도입 예정이던 화이자 백신 가운데 50만 명분을 3월 말로 앞당겨 공급받고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상반기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당초 하반기 1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일정 물량을 앞당기고 상반기에 추가로 도입 가능한 물량을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우리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백신을 생산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